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2021년을 마무리하며 강원 CBS 송년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의 현안을 진단하고 고민해서 더 나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에게 제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특집의 첫 번째 시간을 함께할 분을 모시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주 멋지게 우리 또 새해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저희 서정함 시사주민에서 우리 첫 번째 주자로 우리 최문순 도지사를 모셨습니다. 묻고 싶은 고맙습니다. 말씀이 많은데요. 네네. 요즘 한창 이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네네. 도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우선 뭐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대통령도 뽑히고 도지사도 새로 뽑히고 시장 군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다 새로 뽑히는데 큰 변화가 있는 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고 또 성원하고 또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CBS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것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큰 재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겨낼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좀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데 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대선 과정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할 만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도 뭐 책임이 있는데요. 이 대선이 뭐 철학이라든가 신념 체계, 가치, 정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 좀 정난한 권력 투쟁만 좀 남았다고 할까 좀 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서 저부터 좀 각성을 하고 후보자나 정당들도 좀 각성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좀 지켜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 대선 주자들에게 날카로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최문순 도지사는 인간의 존엄을 많이 또 이렇게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 네네. 생각은 좀 변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빈부격차고요. 네, 우리 돈과 정치 권력의 인간을 이렇게 예속시키는 그런 체제로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철학을 좀 분명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 국민들께서 자신에 관한 일을 자신들께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 체제가 다시 짜여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분권형 개헌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대통령을 둘러싸고도 저렇게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는 이유가 이제 돈과 권력이 전부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역으로 분산시켜 놓으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예산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직접 예산과 법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강원도지사를 하면서 느끼신 바가 많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도 그렇고요, 도지사도 그렇고 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서정아 앵커나 저나 뭐 능력이 거의 같죠. 그런데 이게 네, 이제 사람들은 되게 큰 기대를 갖습니다. 지금 대통령께도 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도지사 선거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조율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근데 네. 이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도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가 있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체제를 끝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죠. 집중이 돼 있는 어떤 그런 권력들을 조금 분산시키는 개헌을 주장을 하셨는데 네네. 오늘 뭐 지금
저희가 강원도 지사로 저희가 모셨으니까 강원도의 네네. 이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 네. 최문순 도지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현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나요? 네. 우선 이제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조금 멀리서 좀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강원도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분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자체가 그러다 분단도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분단이 되면서 원래는 한반도의 허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중앙인데 이게 이제 변방이 돼버렸습니다. 귀퉁이가 돼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같은 인프라 투자도 좀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 많이 들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후된 도가 된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뭐 굉장히 핵심적인 본질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대선 주자들에게도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이건 남북 공동 개최해서 남북이 새로운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 이것을 좀 제일 우선 과제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네. 또 그것을 제도화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남북 강원도가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것이라든지 질병에 관한 것이라든지 재난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좀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하는 틀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조금 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SOC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남아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도로가 영월에서 삼척 가는 강원 남부 지역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걸 좀 빨리 결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SOC 확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네네. 평화특별자치도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신 현안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제가 이 강원도에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네네. 강원도의 유권자 수가 조금 적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네네. 3%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 구조가 전부 돈과 권력, 교육, 문화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네. 거기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머리 숫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3%를 가진 우리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매일 뒷전으로 밀려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인구 비례로 그 부와 권력이 나눠져서 각각의 지역에서 먹고 사는 체제가 된다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3%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3% 지분을 못 가지는 거죠. 이런 체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앙집중적 권력 구조의 해체를 하고 자치분권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고 우리 강원도가 지금도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매우 아주 주도적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하지만 매우 열심히 하는 도로 좀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걸 열심히 해서 자치분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오늘이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 특집이기 네네. 때문에 강원도민을 대표하셔서 우리 강원도는 이런 곳이니까 좀 네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라고 좀 강하게 한번 어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곳이다. 강원도는 이렇게 중요하다. 한번 네. 어필해 주시죠. 네, 강원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그러시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북쪽에 강원도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에 가서도 강원도라고 그냥 씁니다. 네. 유일하게 함께 쓰는 이제 지명이죠. 네. 그리고 북쪽에 강원도지사가 한 명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도에 네네. 도지사가 2명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이 강원도뿐입니다. 네네. 이제 박정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네. 거기 이제 도당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강원도가 한국 전쟁 때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분노와 적개심이 제일 큰 지역이었지만, 이런 이제 분단도란 성격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또 북강원도하고 뭘 좀 같이 해야겠다는 정신도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가장 강한 지역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통일 연습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좀 대선 주자들에게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통일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네네.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강원도를 이제 또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또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강원도는. 네. 강원도는 이제 지금 뭐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전 네. 세계 분들이 다 아시는 이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평창입니다. 평창, 그렇죠. 네네. 올림픽을 또 평창은 이제 하면서. 네. 네,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릴레 함메르라든가 뭐 밴쿠버라든가 이런 지역을 다 알아듣듯이 네. 전 세계에서 다 알아듣는 이름 이제 평창이고요. 네. 그 평창이 평화올림픽을 이루었다. 그리고 올림픽을 전 세계 올림픽 역사상 가장 훌륭하게 치러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이 치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4를 새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우리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가. 지금 이제 지금 진행되는 올림픽들이 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그 당시에 뭐 평창 올림픽을 연기하자느니 취소하자느니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해냈습니다. 네. 그걸 극복해낸 것이 우리 강원도민들의 평화에 대한 의지였었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송년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내년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계획들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강원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구조가 주로 관광 산업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네. 70% 이상을 관광 서비스 산업에 이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번 같은 코로나19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네. 사드라든가 이런 이제 전염병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 할 때마다 주저앉아서 제 경제가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첨단 산업이요. 네. 네. 양자 컴퓨터라든가 또 액화수소라든가 드론 택시 같은 첨단 산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첨단 산업을 시작할 만한 여건이 됐습니다. 네. 교통망과 여러 가지 규제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산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는 과거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청정 산업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최문순 도지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대선 주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우리 도민들도 많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화 통일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간 우리 강원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강원도의 노력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네네.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좀 아쉬웠던 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 이제 강원도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해왔고 그것이 집약된 표현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것이 그냥 뭐 북한이 결정해서 온 것으로 자칫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전에 우리 강원도가 아주 끊임없이 물론 정부도 노력하고 IOC도 노력하고 국제사회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으로 치열하게 노력한 것이 우리 강원도민 들이었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유소년 축구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교류를 해오면서 북한과 신뢰를 쌓은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기본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을 지금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도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남북 공동 개최로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네. 종전선언, 평화협정 같은 이런 영구적인 남북 평화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평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그 중심에 네네. 강원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대선 주자들과 네네. 우리 대선 주자들과 또 도민들께 뭐 이런 건 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제국주의 식민지 이후에 치열하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제일 우선인 사회, 정치 권력이 우선인 사회가 됐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런 의도로 된 건 아니지만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좀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좀 뒤를 돌아다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다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간 한 분 한 분이 아주 귀하고 존엄하게 여겨지는 사회. 이것이 이제 서구 복지 국가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네. 국가가 우선이 아니고 또 경제가 우선이 아니고 정치가 우선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과 편안한 삶이 우선이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가치 철학입니다. 그런 인간의 존엄이라는 철학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네네. 송년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송년 인사 말씀을 좀 보내주신다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올 한해 코로나 19와 그게 싸우시느라고 큰 고통을 받으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는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일상 회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또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마무리를 할 때요. 항상 이 청취자와 함께 한 곡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취자와 나누고 싶은 곡을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네. BTS를 좋아합니다. BTS를 좋아하세요? 네. 오. BTS의 노래들이 네. 인간의 존엄을 노래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도지사님의 생각과 또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군요. BTS와.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철학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죠. 그중에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이 마이크로코스모스라는 곡인데요. 마이크로코스모스. 소우주라는 네. 소우주라는 곡입니다. 네. 어. 그 가사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데 네.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네. 소개해 주시죠. 네.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삶. 넌 누구보다도 빛나.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의 역사이고 하나의 별이고 그분들이 빛나는 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미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가사까지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BTS는 확실히 세계의 어떤 가수다 보니까 70억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군요. 네네. 그러면 우리 마이크로코스모스 BTS의 목소리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또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 특집 첫 번째 순서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